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모든 것 경제사부 배종찬입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조회,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아니 글로벌 스탠다드 최고의 종목 분석 킹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이요? 네. 네. 하이. 우선 지금 가장 큰 이슈는 SBB 관련된 부분인데, 먼저 우리 서울경제TV의 뉴스 영상 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6위 규모 실리콘밸리 은행 SVB 붕괴 여파가 번지고 있습니다. SVB 파산 이틀 만에 또 다른 미국 은행인 시그니처 은행이 현지 시각 12일 문을 닫기로 했으며 SVB 영국 지점도 파산 선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미 금융당국은 지난 10일 미국 서부 스타트업들의 돈줄 역할을 해오던 SVB를 유동성 악화와 지급 불능으로 폐쇄했습니다. SVB는 최근 고금리 환경에서 보유한 채권 가치가 크게 손실을 보는 등 재무 구조가 악화된 가운데 대규모 예금 인출이 일어나며 파산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부동산 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 미국의 다른 중소규모 지역은행들로도 이 여파가 이어질 거란 관측입니다.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무너졌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금융사 상황 점검을 이어갈 계획인데 변동성이 계속 커질 시기인 만큼 더 정밀한 점검과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네. 제일 기초적인 질문, 네. 초딩 수준 질문인데, 이 뱅크런이 일어나고 파산이 일어난 이유는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를 그렇게 올렸는데 괜찮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터지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은행 보면은 저희가 다 대충 확인했듯이 예. 한 자산 순위 기준으로 미국에서 한 16위권. 네. 네. 이 정도면은 1983년에 세워진 은행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약간 이제 시작도 이제 지역에서 시작해서 예. 좀 특화된 쪽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리콘밸리 쪽에서 그렇죠. 스타트업들, 벤처 기업들을 예, 대상으로 해서 유니콘들, 예. 네. 그러니까 예금은 받아다가 예. 그걸 가지고 운영하다가 거기다 대출도 해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그 스트레스 테스트나 아니면은 연준에서 바라봤을 때는 예. 그래도 이건 망할 것 같지는 않다 아하. 쪽인데 왜 이게 발생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예. 그러면 든든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주로 이제 테크 관련돼서 금융업을 하던 은행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뱅크론 조짐. 아.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좀 심리적으로 여기가 좀 안 좋대. 뭐가 괜찮다는데 하고 있다가 보니까 나 일단 뺀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런데 여기서도 뺀다 그러고 다 거기서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죠. 야 불안하대 나도 뺀다. 예예. 너 빼야 되나?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인출 사태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당했는데 그렇죠. 이제 중요한 게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금을 운용을 할 때 보통 보면은 은행들은 그렇습니다. 조달 금리가 있고 운용 금리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도 국채를 이만큼 갖고 있다 보니까 괜찮아 우리 안전해. 안전해.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안전해. 그렇죠. 대형은행들은 늘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로 가게 되면 이제 듀레이션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금리에 따라서 채권을 운용을 하는데 그렇죠. 좀 길게 운용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보면은 10년물 금리를 만약에 보거나 아니면 뭐 무슨 5년물, 10년물 장기물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렇죠. 이쪽이 보다 단기 금리는 올라가 버렸어요. 장기 금리는 이만큼 벌어져, 그러니까 아하. 생각보다 덜 올라갑니다. 오케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장단기 예. 금리 역전이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이죠. 근데 운용은 듀레이션으로 보게 되면 한 6.3년, 그러니까 6년 이상짜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뱅크로 나오니까 줘봐야 돼요. 그러면 이때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게 보통 한 2%, 2.5% 마이너스로 되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돈은 줘야 되는데 지금 이걸 빨리 팔아서 줘야 되는데 거기서 역마진이 발생한 채 줘야 되는 이런 그렇죠. 현상들. 손실이 발생을 해버리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돈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그런 쪽에서 한 사이에 붙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되고. 그게 발생한 거죠. 네. 이런 상황 쪽에서 또 문제는 그렇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은행 같은 경우는 가서 그러면
저 안 좋대. 그럼 빨리 달려가가지고 인출해서 나오는 오프라인 쪽이었었죠.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약간 온라인으로 출금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딜레이가 좀 있어요. 그렇죠. 하루 뒤에 실질적으로 인출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이쪽 은행으로 이체 보내놓고 그 다음 내일 그렇습니다. 한 현상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빨리 집중되다 보니까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온라인이라서 더 급속도로 진행이 됐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도 아마 이런 비슷한 사태 벌어지면 어떡하나 라는 음. 생각은 드는데 저희는 그나마 다행히 5개로 집중돼 있죠. 그렇죠. 네, 벌써 5대 금융지주입니다. 그렇습니다. 90% 이상이에요, 이거. 예. 98년도 네. IMF 때 예. 네, 그때 벌써 이미 탈탈 음. 통폐합되고 뭐 그런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는 아직 5개밖에 안 되지만 그렇죠. 미국은 한 150개 예. 아주 지방 작은 은행까지 치게 되면 500개까지도 얘기합니다. 우리은행하고 미국은행하고는 이제 구조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만 네, 일단은 지금 당장 궁금한 건 뭐냐면 이게 말 그대로 블랙 먼데이, 네. 뭐 리먼 브러더스 사태 2008년 시스템 차원의 금융위기로 가냐? 그건 아닐 거다. 아닌 걸로 봐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닐 것 또 같아요. 이 사태가 나오느냐 마느냐. 예. 네, 주경호 부총리도 일단 공식적으로는 아니라라고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 이건 단언하면 아마 안 이게- 됩니다. 네, 단언할 수 없다.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아.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인식해야 될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죠. 금리가 올라오면서 지금 제로에서 그렇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번 달에 FOMC 때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22일 날. 예, 4.75까지 그냥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그것도 아. 속도가 75, 50, 뭐 그렇지.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런 식으로 예. 쭉 달려왔는데 엑셀을 밟았어요. 그렇죠. 아무 일도 없다고요. 예. 이런 신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에 아. 첫 번째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신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뭐 이전에는 암호화폐 예. 쪽에 거기서 좀 약간 뭐 거래소도 망하고 왔던 것도 어떻게 예. 보면은 하나의 조금씩 나오는 신호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아니 근데 중소은행은 그런데 네, 지금 월가의 이야기는 오히려 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웰스파고는 오히려 웃는다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안정적인 큰은행 쪽으로 더 예금주들이 오면서 오히려 대형 투자은행들은 IB들은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네. 돈이 만약에 물빌대로 이런 거 약하니까 음. 안 되겠다. 불안하니까 대형은행 쪽으로 가자. 음. 라고 하는데 이 은행들이 지금 시점에서 어우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돈 다 받아서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운용을 해야 되는데. 들어와. 네. 아.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 적절한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 돈만 들어놓고 금리가 높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그러면 예. 그냥 만약에 똑같은 사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음.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계속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금리가 갑자기 확 떨어지면서 가격만 높아지죠. 다 지금 채권으로 사자라고 예. 하게 되면 채권만 계속 가격은 올라가는데 금리는 확 떨어져 버립니다. 시장이 불안하니까. 아하. 네. 이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안전자산도에 투자하는 게 그런 경향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금리가 또 확 떨어지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또 지금 금리는 계속 인상 기조인데 그러면 또 금리와 채권 가격과 이 모든 혼란들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는 이런 자, 현상이죠. 그러면 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SBB가 실리콘밸리 은행이 일종의 이 악재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면 네.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아니다, 뭔 소리야? 파월은 매파니까 0.5%포인트 BP에 올리는 거 스탠스를 안 바꿀 것이다. 아니야. 그래도 두렵잖아. 0.25가 될 거. 뭐가 되는 겁니까? 동결입니까? 0.25입니까? 0.5입니까? 일단 거기까지 가기 전에 예. 예, 중요한 거는 음. 저희가 미국에서도 한때 2008년도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렇죠. 촉발됐던 거의 첫 번째가 이 모기지. 모기지죠. 예. 예, MBS라고 하는 부동산. 모기지 back 예. to security. 그렇지. 예, 이 상황들이 그때 미국 정부도 그렇고 터지면 이렇게 크구나라고 아. 하다 보니까 매뉴얼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예. 어떻게 가야겠다라고 하는 매뉴얼이 지금 딱 잡혀진 상황에서 예. 이번 사태를 보면서 미국 정부가 깜짝 놀라서 어. 연준도 놀라고 그렇죠. 이젠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렇게 하면은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알지만 25,000달러 이상으로 나오는 예금자 보호법을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걱정 마라 다 해주겠다. 예. 이게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금액과 상관없이 다 해주겠다. 그렇죠. 예.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 않게 뭔가 그 조치를 반발의 취했다. 목소리는 나오고 있어요. 네. 미국 내에서도. 네. 조금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이게 첫 번째. 음. 두 번째는 은행들에 대해서 상관없이 액면가로 다 사주겠다. 지금 채권 가격이 얼마든 간에 이걸 다 사주겠다. 아. 이렇게 딱 공언하는 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겠다는 얘기도죠. 예. 왜냐하면 여기서 못 덮게 되면은 다음이 2024년 재선 그러니까 바이든의 재선, 민주당의 정권 유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반대 공화당 쪽에서는 아니, 난리죠. 그래서 예.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연준의 금리가. 그래서 이제 덮으려고는 시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이제 차단은 많이 했다. 이건 예. 이제 중요한 얘기고 예.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디 한번 나와봐. 연준에서 또 딱 물 딱 준비하고 있는 거죠. 양동이 들고. 네, 이런 거는 일단 괜찮은 잘 넘어갈 수 있겠다고 보는데 그럼 기승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 주 3월 22일 그렇죠. 네. 예. 연준이 과연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이냐.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단서겠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0.5가 될 것 같아요. 0.25가 될 것 같아요. 동결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의견이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음. 그냥 가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음. 커피 사기 내기. 야, 살게. 커피 살게요. 이렇게 약하십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예.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할 건 그걸 것 같아. 네. 이럴 때 나는 뭐 해야 되지?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의 이런 은행의 이 뱅크런 첫 네. 신호탄이긴 하지만 벌어졌을 때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지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되지? 어디다 그럼 내가 어떤 종목에다 두들겨 넣는 게 나을까?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이 무지 커지죠. 그러니까. 네. 전날에 그러니까 그 SVB 사태 났을 때 월요일 날 예. 주가는 쭉 올려버렸어요. 예. 이상 없구나. 예. 화요일 날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하면서 쫙 거의 뭐 어제였죠. 지수가 예. 코스닥은 3.5% 빠질 때까지 그냥 예. 밀어버렸습니다.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그 네. 뭐야? 그런데 예.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코스닥이 3.3% 올라옵니다. 그렇죠. 이게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뭔가 기준이 없네. 기준도 없고. 그래서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그래서 아까 이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하다만 입장 쪽에서 이제 거기까지 한번 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준이 어떻게 나오느냐. 아. 네. 그래서 다음 주 가서 어. 연준이 일단 50bp 인상은 넘어갔어요. 말도 안 돼. 그건 안 돼. 예. 근데 그 전주에는 50bp 인상이 거의 70% 기정사실화. 70%돼 있습니다. 오케이. 시장이 막 정신없는 거죠 지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도 난리, 채권 어. 시장은 더 난리. 그럼 0.25네. 자, 0.25가 지금 어. 대세로 한 80% 시장에서 페드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어. 할 거야. 어. 거기 남아 있고 음. 동결도 있습니다. 음. 네. 만약에 25bp를 한다. 어. 지금같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네. 어. 근데 물가는 잡아야겠어요. 음. 25bp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지금 같은 사태 계속 나올 텐데라고 아. 보겠죠. 예, 그래서 하긴 하겠던데 예상한 수준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불안감은 가지지가 않겠죠. 예. 예, 그런 쪽에서 그냥 예상한 수준 이렇게 가는 거. 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점도표입니다. 음. 네, 지금 지난 점도표를 봤을 때 금리 거의 한 5.2 정도 가게 되면 다 됐을 거라고 바라보는데 여기다 이제 또 연준 위원들이 점을 어디다 찍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터미널 레이트 최종 금리로 봤을 때 또 5.2에서 5.5까지 올라갔다. 음. 시장 별로 안 좋습니다. 음.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런 사건 또 터질 텐데 이러면서 불안해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가는 수준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라고 생각하는 정도로만 보는 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동결로 나왔습니다. 동결로 나왔는데 그러면은 와 동결이니까 신난다 이제 금리 끝났다라고 생각할까요 시장이? 뭔가 좀 금리를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불안한 끝나도 끝난 것 같지 않아 보이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쪽에서 오히려 그날은 환호해도 그 다음 날 보게 되면 뭔가 이상한데 뭐 이제 좀 리스크가 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또 시장은 반응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는 BOK, 뱅크 오브 코리아, 뱅크 오브 코리아. 예, 우리 창드래곤 형님이라는 창드래곤. 지니어스를 갖고 계십니다. 예, 모시고 계십니다. 예. 네, 이번에 딱 금리 저희 동결을 시켰죠. 네. 동결시키면서 한 멘트가 뭡니까? 음. 금리 인상이 중단됐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지만 체력적으로나 한국은 아니 더 고민은 깊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더 났잖아요. 더 났는데 예. 저는 워리 형님이 파울 형님이 이거 음. 본받으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일단 금리 잠깐 쉽게 하지만 금리 인상 끝난 거 아니다. 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봤었을 때 조금 좀 쉬어서 보겠다라고 하는 유동적인 입장을 충분히 보여주면서 금리 동결하는 게 저는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자, 여하튼 미국의 금리에 영향을 줄 만한 시그널이 왔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금리에 영향을 받는 산업 분야, 뭐 기술주가 또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성장주나 또 여러분들이 주가 수익 비율을 봐서 이럴 때 조금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는 최대한 위험도가 좀 낮은 쪽을 먼저 공략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안 주식 돼? 투자분들은 예. 그냥 뭐 직진, 무조건 직진. 직진.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딱 보셔도 이제 금리 이제 시그널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올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거의 이제 금리가 마무리됐다라는 음. 시그널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시장에서는 그동안 고통받았던 쪽이 어디입니까? 그렇지. 기술주지. 기술주, 성장주 이런 그렇지. 쪽들. 이런 쪽들이 거의 이제 바닥이 보인다 싶으면 움직이기 아. 시작하겠죠. 저희는 어차피 아, 대한민국 증시는 성장주에 베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왜 에코프로와 2차전지가 이렇게 급등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설명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네. 이런 과정 쪽에서 아. 이번도 거의 이제 시그널들이 점도표 보니까 이제 한두 번 금리 올리면 다 될 것 같아. 예. 생각이 드시죠? 뭘 해야 어, 되겠습니까? 성장주 사야죠. 선제적으로. 네. 성장주 베팅입니다. 이른바 설레발을 우리가 먼저 타는 게 낫겠다. 네. 그런 시그널을 보이다 보니까 먼저 움직였던 아. 로봇, AI AI. 이런 또 2차전지 성장이 담보된 성장주들. 결국에는 흐름을 선제적으로 읽고 움직이지 마세요. 흔들립니다. 먼저 우리가 치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거 감안하시고 투자 전략 짜실 때 물론 뭐 가치주 뭐 이런 다 있긴 있겠지만은 MZ 세대들도 이럴 때는 기성을 봐야 되거든요. 기성복처럼 기술주, 성장주. 기성 네, 네. 기성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코프로가 있고 또 2차전지 기술주, 성장주 쪽으로 조금 조명받지 못했던 걸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따가도 시간이 되면 전 세계 넘버원 종목킹 김민수 대표로부터 이야기 좀 들어보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네. 지금이라도 SM을 들어가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SM을 놓고서 이른바 혈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른바 미중 충돌이야.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을 손에 넣기 위한 대전쟁인데 일단은 하이브가 백기를 들긴 들었어요. 일단은 그렇죠. 경영권은 카카오 쪽에 인정을 한다.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엔터줍니다. 아, 이제 드디어 넘어와서 엔터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SM 관련된 얘기를 쭉 털기 전에 응.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아, 끝났습니다. 아. 모멘텀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다. 네. 그리고 또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내가 100주를 사서 예, 3월 26일 날 카카오가 이제 드디어 15만 원에 다 사주게 되면 예. 지금 4만 원 먹네. 100주면 400만 원 그냥 공돈이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솔깃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안 됩니다. 자, 더 중요한 얘기를 들어보기 전에 네. 우리 서울경제TV는 SM 엔터주에 대해서 어떻게 취재가 됐는지 정말 감칠나는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SM의 주가는 11만 5,200원, 카카오가 제시한 공개 매수 가격은 15만 원. 지금 SM의 주식을 사면 약 30%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 계산만으로 접근해서는 위험하다는 분석입니다. 우선 카카오가 사들이는 SM의 주식 물량과 공개 매수에 참여할 수 있는 시중 유통 가능 물량을 따져봐야 합니다. SM의 발행 주식 총수는 2,381만 401주, 주요 주주를 제외한 공개 매수 청구 가능 물량은 약 1,751만 5,437주입니다. 카카오는 SM의 총 발행 주식 중 35%, 약 833만 주 매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 유통 주식 수의 47% 정도만 카카오가 공개 매수로 사는 셈입니다. 만약 공개 매수 신청 물량이 초과되면 비율을 똑같이 나누는 안분 비례 방식으로 매수가 진행됩니다. 쉽게 말해 경쟁률이 2대 1인 경우 10주를 신청한 투자자는 5주만 공개 매수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주요 주주의 공개 매수 참여도 변수입니다. 하이브나 국민연금이 참여하게 된다면 15만 원의 주식을 팔 수 있는 개인의 지분이 더 줄어드는 셈입니다. 카카오의 공개 매수가 끝난 후 상승 재료가 사라진 SM의 주가 하락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공개 매수에 따른 과세 요건도 챙겨봐야 합니다. 이는 장외 거래에 해당해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도 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2%를 양도세로, 0.35%는 증권거래세로 부과해야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경영권 분쟁으로 급격하게 올랐던 SM의 주가가 당분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간다고 해서 그래도 공개 매수돼서 서로 치고받고 싸움할 때는 이제는 새우 등 터지는 것이 아니라 새우 배부르다, 새우 배불리가 된다 이야기 나오는데
뛰어들 법도 한데 그 단기적으로는 좀 먹겠는데 안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자, 앞서서도 잠깐 이제 계산기 내용들 나왔죠. 예. 지금 들어갔었을 때 그럼 이제 보통 안전 마진이라고 그러죠. 아. 네. 카카오가 총 15만 원대 매수하는 비율이 35%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막 거래되는 유동 비율 그렇죠. 하이브 갖고 있는 거 예전에 이수만 선생님 집은 산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일단 띄워놓고 공개 매수가 네. 가능한 양이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최악의 보수적인 조건으로 잡아볼게요. 공개 공개 매수되고 나머지 안 된 걸 시장가에 털었을 때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은 예. 한 12만 몇천 원 정도 될 겁니다. 아. 그러면 11만 5천 원이다 보니까 7천 원 수익 반짝 올라갔던 것이 주저앉을 수 있다. 그렇죠. 그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네. 지금 그런 거 생각하실 때가 아닌 것 같고요. 아. 네, 그거는 단기적인 전략 쪽에서 막 머리 굴렸을 때 하는 이런 상황들인데 예. 결국은 그냥 지금은 SM 관련된 M&A 이슈가 끝났다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네. 수만이 형님이 제일 장사를 잘한 거네요. 그러면서 네. 너희들이 그렇게 예. 했지만 나는 4,600억 챙겼고 예. 거기다가 지분 사준 것까지 합치면 5천억 나는 챙겨서 안녕 여러분 안녕 이러고 가시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자, 뭐냐면 엔트주람 정리를 해보죠. 그럼 볼게요. SM은 지금 아니다. 어차피 SM은 이제 앞으로 끌고 갈 예.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 이 회사에 지금 11만 5천 원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아. 지금 현재를 한번 볼게요. 지금 시총이 SM이 2조 7천억. 야. 올해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예. 때 올해 지금 예상 실적이 딱 보게 되면 1,300억 나올 걸로 보여져요. 오. 네. 근데 이게 지금 점점 좋아지네요. 원래 좋아지던 회사였는데 예. 어느 분이 이렇게 쏙쏙 빼먹은 게 많지 않습니까? 아. 네. 그거 빼먹은 거 있을 거고 예. 그게 다시 원상 복귀된다는 관점과 예. 더 나갈 게 없다 아. 이렇게 나갈 상황과 거기다 올해 예. 핵심 자산에 대해서 매각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SM 라이프 디자인, SM CNC 뭐 이런 거 키스트 이런 거 좀 정리가 되겠죠. 예, 예. 그러면 딱 SM만 봅니다. 아. 그랬을 때 올해 나올 수 있는 실적이 1,300억입니다. 어허. 아까 2조 예상치죠. 예. 그렇죠. 2조 7천억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그럼 비율 따지게 되면은 약 한 20배 정도? 지금 현재 그 보게 되면 그래도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많은 회사 아. SM 연습생만 하더라도 예. 그 자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연습생도 연습생이지만 이 제가 또 좋아하는 에스파가 있으니까 좋아하세요? 좋아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하시지 마세요. 네네. 에스파를 위해서. 예. 에스파를 위해서. 예. 이렇게 봤을 때 밸류 자체가 예. 생각해 보게 되면 완전히 비싼 게 아니다. SM이. SM 자체가. 그런데 이제 우리 앞으로 장기적으로 SM에 1조 투자한다면서요. 예. 투자해서 끌어올릴 거고 거기다가 멀티 레이블. 그러니까 지금 이 수많은 연습생들 지금 우리 NCT만 보고 에스파만 보고 다음 우리 차례인데 어떻게 하고 했던 이 친구들 딱 맞춰가지고 예. 다양하게 이제 데뷔를 시키겠죠. 근데 이제 SM은 됐고 네. 한일 정상회담도 있고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JYP가 조금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JYP 올해 예. 보니까 총출동. 네, 지금 음. JYP의 라인업들이 총출동할 걸로 보입니다. 아. 이번에 트와이스가 앨범을 9년 차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네. 앨범을 발표. 트와이스가 또 일본 멤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모모와 또 사사가 있잖아요. 사나. 사나군요. 네. 샤샤샤 이거잖아요. 샤샤샤 샤샤샤 오늘 무지 노력하십니다. 그 조회수가 뭐라고. 참. 어쩔 수 눈물 나, 없습니다. 예. 눈물 나. 네. 웬만하면 구독한다. 미니 앨범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분들 총출동해서 지금 한 6월 달까지 라인업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트와이스는 글로벌 월드 투어 가기 시작하고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뒤에 나오고 있고 그렇죠. 스트레이트. 엑스디너리 히어로스가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4월 달에 총출동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네. JYP가 올해 작정했어요. 왜냐면 예상치 한번 볼까요? 실적 보니까 SM이랑 거의 큰 차이가 안 나네요. 올해 예상치로는. 약 비슷하죠. 여기서 그러게.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1,200억, 1,300억 나올 걸로 보는데 예. 시총이 얼마입니까? 2조 5천억이에요. SM보다 더 싸네요. 그러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 더 올라가겠지. 파이? 그러니까. 네, 잘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거기다 만약에 YG엔터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YG엔터도 일단 불핑이 있으니까. 불핑의 지수가 예. 네, 이번에 솔로로 데뷔했습니다.
그냥 100만 장 확 찍어버리는. 지수가 지금 전 세계 미모 1위를 또 차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수는 현재 2382선이고요. 네. 코스닥 지수도 782선. 그건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렇죠? 예, 후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적 이제 블랙핑크도 재계약이 아직 남긴 했지만 아하. 솔로를 이렇게 데뷔시키면서 앨범 판매량이나 이런 것 봤을 예. 때도 이 정도 한다. 근데 여기 포함 안 된 게 제가 근데 보기에는 왜 이렇게 SM이나 JYP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안 나오네. 그럴 수밖에 없죠. 어. 우리 양군님께서 아직 2심을 예. 아직 완전히 안 끝났어요. 사법적 리스크네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업이익 한 700억대 예상을 하는데 작년보다 점프하는 게 상당히 크죠. 예. 예. 근데 이게 보면 시총이 지금 1조예요. 700억이면은 더 싼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막 성장하고 있는 또 K-팝의 전도사들이 PR 20배 정도까지 줬던 것밖에 안 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비싸지가 않죠. 그러네. 다들 그렇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하이브를 한번 볼게요. 하이브는 이제 지금 다들 군대에 가셔서 이제 언제 오나라고 기다리고 있는. 네, 그래서 지금 한참을 기다려야 되죠. 네, 우리 진수 형님만 예. 열심히 일하고 있죠. 류진수. 네, 진수 형님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네네. 좀 많이 좀 떨어져요. 네. 이런 쪽에서 실적 보게 되면 작년에 2,300억대, 2,200억대. 좀 차이가 없네. 네, 좀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예. 탄이 형님들이 돌아오셔야 돼요. 어. 거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럼 아직까지 2,300억 역성장하는데 지금 시총이 얼마냐면 7조입니다. 하이브는 좀 그렇죠. 조금 이 고점에 와 있네요. 좀 네. 무겁습니다. 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이번에 뭐 1년에 여러 가지 사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이브보다는 지금 나머지 1위 탑티어 나머지 쭉 있었을 때 과연 누구를 봐야 될까? 어느 정도 해답이 나왔죠. 예. 네. 그걸 보여드리려고 실적과 또 그 모르는 에스파 춤도 추시고 예. 뉴진스 차마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가시려면 큰 오산입니다. 아니 제가 그 하이보이는 가능해요. 하이보이. 눈에 정화할 때가 어디 있을까 네, 지금 네.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근데 네. 많은 분들은 또 좋아해. 누가요? 이게 짤로 뜰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쿠키. 하이보이 괜찮지 않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엔터주는 진행자의 엔터테이닝과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네. 일본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입니다. 네. 일단은 궁금한 게 네. 쭉 지금까지 뭐 수십 년 동안 이 주식 시장을 분석을 해오셨잖아요. 뭔가 일본 이슈가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친 적이 있었어요? 일단 좀 단기적입니다. 일회성 쪽이 가깝습니다. 보통 예. 이제 일본에 원전 터졌을 때 뭐 그런 예. 데라든가 그럴 때 나왔던 걸 보게 되면 이게 뭔가 2011년이에요. 예, 추세적으로 가는 일본의 이슈보다 일본의 이슈가 터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예. 좀 더 강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걸 가지고 우리 정책적인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출 규제도 그렇고 일본이 2018년에 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전범 기업에 대해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그렇죠. 이후에 네. 노저펜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네. 토착 외구, 축창과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은 별 관계는 없었다. 이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는 이유는 또 경제적인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제3자 배상 네. 이 변제안을 내는데 그럼 일본이 내놓을 보상은 뭘까? 네. 일본이 꺼내놓을 비단 주머니 보따리는 뭘까 싶은데 지금 대체로 예상되는 것은 16일, 17일 방문해서 좀 가까워지는 이 정치적인 스킨십, 돈가스 집과 이제 오므라이스 집을 방문을 한다. 120년 된 이 오므라이스 장인집이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일본이 이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그렇죠. 핵심 부품 소재 장비를 수출 규제했던 것을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이제 군사 안보적인 건데 지소미아입니다. 뭔지 아시죠? 한미일 간에 이제 북핵 미사일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 군사 안보 정보를 교류하는 요게 이제 중단됐다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딱히 무슨 일본 기업으로부터 파격적인 투자 또 한일 간의 경제 협력
그건 뭔가 상징적이고 구체적인 게 손에 잡히는 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방문, 굉장히 악화돼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 어르렁거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해서 따뜻하게 좀 아주 따뜻하게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제 기류가 바뀌는 정도 수준, 조금 바뀌는 수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게 뭐 우리 주식 시장이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 있어요? 네. 일단 첫째, 음. 혹시 요즘 명동 가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 네, 보면 외국인들 많더라고요. 담산 한옥마을 갈 때 보면 거기 이제 커피집 있고 그래서 예. 거기 들어가가지고 지으려고 줄을 서 있었어요. 아, 네, 줄 이렇게 있더라고요. 앞에 한 팀, 그 전에 한 팀, 아, 뒤에 보니까 또 뒤에 일본어가 들려요. 이야, 저 빼고 그 줄 라인은 다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어, 중요한 거는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좀 더 민간 간의 교류가 발전되기 시작하면 예. 관광 쪽은 좀 그러네. 불리하죠. 예. 빙고. 특히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네. 교류는 더 활발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죠? 예. 그거 이제 관광 쪽의 효과는 좀 더 보면서 변화 나오는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예. 이게 첫 번째. 두 예. 번째는 소부장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쪽도 그 동안에 그러면 수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 쪽에서는 우리 한국 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좀 실적 안 좋았겠죠. 우리는 당장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국산화하려고 키워야 되겠다. 그렇죠. 국산화되는 소부장 업체들 막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 한 3년째. 예. 이게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죠. 예. 그러니까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아하. 그러면 일본 소재 업체들이 다시 와 열렸다 오자라고 예. 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게 그들의 언론이에요. 아. 이번에도 보니까 이 이제 분위기가 약간 좀 해빙 모드로 가다 보니까 예. 일본 언론들이 더 난리였었죠. 뭐 하고 있냐 한국 지소미아 다시 들어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쪽 다시 가게 해줘라라고 하는 오히려 뉴스를 일본이 좀 오만방자한 모습이죠. 이게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는 아직 전혀 변화가 없어요. 아하.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일본 업체들이 들어온 예전처럼 다시 수출 가동된다 그러면 아이고 잘 됐다 그래서 일본 거 그냥 쓸까요? 써도 그냥 그래 예전에 쓰던 거 있으니까 다시 쓰되 예. 예전 수준의 절반 이하로 쓸 것 같습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당했잖아요. 정책이 그렇죠. 바뀌게 되면은 이것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불확실성. 라인을 갖춰놔야겠구나. 아하. 키워놨습니다. 예. 그 상황 쪽에서 결국에는 지금 쓰게 돼도 믹스로 쓰다 보니까 예전만큼 안 쓰겠죠. 일본 것들. 네, 그런 쪽으로 자립도 어느 정도 되는 쪽이 많고요. 예. 근데 반대로 주가는 그것 때문에 더 많이 하락했다. 일본 거 들어오게 되면 이거 큰일 났는데? 라고 많이 빠졌다. 이건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산화는 해야 될 길이고 길이고. 거기서 만들어서 거의 뭐 8분응선 다 들어와 있고 예. 거기다가 일본 거 들어온다고 이게 안 써. 이건 아니고 그러면 이쪽 입장 쪽에서는 신규 라인은 계속 들어오는 거고 아하. 일본 거 들어와도 그냥 라인 살려놓는 정도. 예. 이렇게 되면은 소부장 쪽은 여전히 봐야 됩니다. 조금 좁혀볼까요? 그럼 여하튼 간에 그동안 적어도 걸림돌이었던 뭐 정치 역사적으로야 해소가 안 되겠지만 완전히는 그래도 산업적 경제적으로는 어르렁거리던 것이 좀 해소가 된다. 일단 네. 먼저 여행과 관련해서는 특히 일본 여행 쪽으로 더 특화될 수 있는 그래서 반사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주로 이제 저가항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또 어디라고 봐야 될까? 여행사가 될 수도 있고. 일단 항공 쪽으로 보게 되면 네. 그나마 추세 살아 있고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가 빠르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티웨이 항공이 티웨이다. 제일 낫지 않나. 근데 지금 가격도 전고점 돌파하다가 못 갔습니다. 예. 그럼 이 정도 부분 쪽에서는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나. 그렇죠. 한쪽으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본 쪽 노선도 뭐 홋카이도 곳곳에 후쿠오카는 다 노선이 있죠. 티웨이도요. 다 있죠. 예. 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기업 결합 심사를 하는데 그렇죠. 너희가 다음 어떻게 해? 노선이 줄어들어요. 줄어듭니다. 예. 그 반사익은 누가 볼까요? 저가항공사죠. 그렇죠. 그런 쪽에서 일단 기대는 해보는데 예. 뭐 지난번에도 보지만 따라가지 말자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좀 이런 눌림목 때 좀 관심이 없을 때, 예. 다 사람들이 2차 전지만 보고 있을 때 이런 때는 또 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 그렇죠.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좀 또 하나가 시선이 빠질 때 오히려 선제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이제 파라다이스. 한때는 중국까지 열리면 어떡하냐? 이거 진짜 신난다. 많이 밀렸죠. 예. 이런 쪽이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한번 좀 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기회가 될 수 있겠지 않겠느냐. 또 거기다가
이제 드디어 여행 성수기가 들어와요. 아하.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렇죠. 네, 리오프닝 효과는 지난 겨울 때는 누가 추운데 아니죠. 어딜 갑니까? 네, 어. 이제 봄 때 살랑살랑 들어올 때 이제 얼마큼 들어온지 체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출국객들도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이용할 수가 있고 또 그- 일본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과거에 이 대일 또는 일본 관광 관련해서 경쟁력이 있었던 파라다이스 쪽을 좀 집중해 볼 수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하튼 간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접근을 해보면 소재 부품 장비예요. 네. 그러면 여하튼 간에 국산화율이 됐든 일본이 오히려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마당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네. 이럴 때 더 조명을 받고 빛을 받을 수 있는 소부장 기업은 어디예요? 이제 요게 이제 분석을 할 때 보면은 그렇죠. 조금 애매한 게 어. 이 뉴스 때문에 빠졌을까 아니면은 반도체 업황이 아직도 안 좋아서 빠졌을까? 예. 요거는 고민입니다. 헷갈리죠. 그거 헷갈리죠. 그래서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예. 근데 혹시나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다 보니까 일본 업체들이 들어와서 조금 피해를 보지 않았나 아. 이런 쪽으로 우려감으로 빠진 종목 중에 하나가 예. 동진세미캠입니다. 조금 주의할 기업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 쪽 탈일본 한다라고 그래서 그때 한번 볼까요? 2018년도 당시에 그때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출발하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요게 그 정도 영향을 끼쳤다. 아하. 그러면 그게 이제 좀 우려감으로 또 작용하는 과정입니다. 예. 근데 동진세미캠이 또 이번에 실적 리포트 나온다 홀로서기를 했는데 일본이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그것 때문에 좀 밀린 것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오히려 이런 거는 우려가 더 컸다고 예, 봐야 되겠죠. 예. 이런 상황 쪽에서는 오히려 오히려 뭐 상품 삼성하고의 납품 관계나 이런 것도 또 재검토되는 그런 그 부분에 우려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뭐 했던 포토레지스트리, 예. 감광액 예. 이런 쪽도 잘 진행해 왔기 때문에 회사 쪽에서는 큰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먼저 선반영하다 보면 주가가 많이 빠진 거죠. 네. 근데 단 하나 업황이 안 좋아서 영향을 받은 측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반영하는 수치 정도면 한 요 정도쯤. 요걸 일본 요인으로만 볼 수는 없다. 네. 그러면 네. 한 10% 정도까지는 올라오되 예. 업황이 여전히 좀 불투명하다 그러면 또 한계는 있겠죠. 음. 네, 그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고 보죠. 다만 일본 이슈를 흡수하고 나면 다시 올라갈 반등 모멘텀을 만들 수는 있겠네요. 네. 근데 그런 거 다 네. 떠나서 예. 솔직히 지금 앞으로 가야 될건 자, 이겁니다. EUV다. 예. 예. 극자외선 공정. EUV 쪽에서 포토마스크. 아. 예. 이쪽은 지금까지는 전 틀을 그냥 그렇죠. 바꿔버렸는데 네네. 이걸 계속 해줬을 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 상당히 왜냐하면 이게 국산화에 대한 기대가 또 희망이 많았던 분야예요. 그렇죠. 예. 네네. 그런 쪽은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예. 조정도 충분히 받았고 아.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러나 그래도 또 EUV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파크 대표적인 시스템. 예, ASF라고 합니다. 예. 원자연미경 어. 이쪽에서 출발해서 EUV 장비 쪽으로 넘어간 회사 예.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주당 가격은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잘 나가니까 높게 기술력이 있으니까 높겠죠. 예. 그래서 여전 한 1, 2년 뒤 가게 되면 지금보다 한 2배 영업이익 나옵니다. 이런 회사는 저는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사실 이렇게 이 차트 프로그램에 이제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이용하는 증권사별로 이용을 하시더라도 지금 김 대표님 이용하시는 이런 영업이익과 매출액의 상관관계 이건 잘 안 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추세를 보고 나면 지난해의 영업이익보다는 내년입니다. 2배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점점 이렇게 2배씩 커진다. 1, 2년 성장세가 뒤면 되는 거. 커진다. 네. 이런 건 눈길이 가야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러네요. 매출이 2천억인데 예. 영업이익이 600억입니다. 아, 돈을 수익성이 얼마 이게 보면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예. ROE라고 그러죠. 아. 자본 배치 능력들이 30%. 중요하죠. 예. 30%. 자, 김 대표님 오늘 우리가 실리콘밸리 은행 네. 그리고 또 엔터주 관련해서도 정리를 해봤고 어찌 보면은 주가 한 주의 가격이 상당히 주당 가격이 나가는데 네. 종목은 괜찮아. 근데 개인들이 사실은 투자할 수 있는 현금과 자금의 여력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돈이 되는데. 어. 예. 상황 아니, 그러니까 예. 이럴 때 내가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네.
불과 뭐 7, 8주밖에 못 사잖아요. 사야죠. 돈. 아, 내가 주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두 주일지라도 한두 주일지라도 개미 투자자들도 내가 생각한 게 맞고 내 투자 예. 아이디어가 맞다 그러면 그대로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아, 네. 그리고 또 그게 이쪽 섹터가 그러면 비싸서 진짜 못 하겠다. 예. 그러면은 차라리 그럼 그 섹터가 있는 ETF, 아. 2차전지 ETF를 보든가 그런 식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고 그럼 LG에너지 솔루션에 같이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회사들을 보면서 양극재 회사를 뭘까? 예. 잘 걸리면 에코프로, 아, 에코프로 할 때까지 예. 가져가시면 되죠. 좋은 정보를 이야기하실 때는 드립 치지는 마세요. 아 그래야 기억을 하시죠. 네. 안 그러면은 예. 저 누가 코 푼다는 얘기 그거 누가 했더라 그러면서 그때 네. 살 걸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한 주당 가격이 상당히 있는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고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김민수 대표는 질러라. 굳이 그걸 지르기 힘들면은 밸류 체인을 노려라. 그렇죠. 맞죠? 네. 자, 코 풀면서 네. 하려면서요. 에코프로. 네. 네.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최고의 콕 집어주는 경제가외, 투자가외 최고의 방송 경제사부와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배종찬,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